한다 안 한다. 시간 되기 때문에 자 시작한다 안 한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거 오늘 이런 대목 언제 내가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청간의 어떤 글자가 이 청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이건 이제 일주를 기준했을 때 그죠? 기준했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생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왕지가 있을 수 있고, 일단 생지와 그 다음에 왕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지 이 세 개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원래. 자, 이것들이 일지와 이 청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습성이 있든 간에 자, 여기 생지라면 여기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자기 본체의 거 간목도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중기 본기로 있잖아 그지? 원래는 요래 이제 생지의 여기는 정달이 거잖아요. 이 전에 거거든 원래는. 그다음 중기는 중기가 있다라면은 중기는 전계절의 것이고 이건 전달의 것이고 여기는 이거는 원래 직거잖아요. 원래 이제 직거 이렇게 분류를 하는 여기에 인여 생지는 여기는 지난 거잖아요. 지난 거는 원래 생지에 지난 거에 여기는 이목이라면은 축이라 축달. 그 다음에 사하면 진달이고 토가 전부 여기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이 생지는 여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걸 아까 우리 변생님 질문에 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미리 베이스로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전부 생지의 것은 인사 신해가 이거 다 생지인데 생지의 여기는 사의 여기는 뭡니까? 미토죠? 아니지 이거 진토잖아. 진토고 이 신의 여기가 미토고 그죠? 해의 여기가 술토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 원래. 근데 지장간이라고 배우신 분들은 전부 다 여기 무토로 바꿔놨습니다. 그죠? 무토로. 그래서 저는 뭐라 할 때가 무토는 없다 하잖아요. 내 책에 없는 걸로 표현해놨습니다. 왜?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없을까요? 무토란 토에 대해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무토라고 보면 무토는 그러면 무토가 진토하고 술토가 있는데 지지에서는 이 토가 무토고 이 토가 무토라고 오행상 표현합니다. 근데 같나요? 같을까요? 우리 선생님 어떨까요? 그냥 아무 계신데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같다고 그죠? 당연히 다르죠. 분류는 이제 같다고 이 같은 걸로 같은 모양 같은 글자로 표시하지만 천간의 글자로 표시하면 역할은 완전히 달라요. 지지에서는 왜 이제 여기에다가 그러면 저는 인사신의 생지에 지장간에는 무토가 없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무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률 분야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원률 분야도 하고 지장간하고 다르다고 내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몇 차례 들었는데 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이 무토들의 역할은 뭡니까? 무토들의 역할은 생지는 뭡니까? 생지의 지장간에 갖고 있는 거는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인목의 생지에 깔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게 없고 지봉기 끄는 간목이고
이제 중기는 지가 앞, 야의 중기는 저 앞에 나가 있잖아. 병화에 나가 있는 거죠. 그죠? 지 봉기가 많다. 여기 그러니까 결국은 지는 야는 저 앞에 미래로 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 있는 거라. 그죠? 저 앞으로 야는 저 앞으로 나가 있는 거라. 이 생지들은 다 사의 생지는 어디가 있습니까? 병검에 가 있잖아. 그죠? 중기가 미리 병검에 가 있고 이렇듯이 그래서 야들은 왜 생지는 축에서 완전히 압축돼서 변화하는 거잖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거거든. 생지들은 다.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위한 것은 그 무토라는 것이 그 환경을 깔아준다는 거죠. 무토가 여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토가 여기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환경만 깔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표현은 있으나 없다라고 합니다. 안 쓰여진다고. 없다가 아니라 있으나 안 쓰여진다라고. 그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 무토는 인사신에서는 그 무토의 지장과는 없다.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중기하고 써져있는데 요거는 이제 결국은 왕지와 고지하고의 차이 세 가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자,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장관은 다 아셔야 되잖아요. 지장관은 다 아셔야 그 지장관의 역할도 다 아셔야 되지만 자, 먼저 생제는 다 똑같습니다. 인사제 야는 이는 축에서 좀 더 길어지네. 축에서 그 다음에 이는 축에서 그 다음에 사는 진에서 그 다음에 시는 미토에서 그 다음에 해는 술토에서 술토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데 위에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면요 축의 운동성이 어떻습니까? 축은 삼합의 운동성을 하고 있죠. 방합의 운동성과. 그래서 야는 방합은 하면 해자축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삼합의 운동성은 어떻습니까? 사유축이라 그죠? 자, 여기 사유축의 운동성의 고지입니다. 그죠? 그래 여기서 이걸 다 목기가 왕성해져야 되는데 여기서 이걸 그냥 여기로서 환경을 만들어주고 갖고 있다면 목기가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운동성을 자 금의 화의 사유축이라면 이 유금의 운동성을 완전히 갈무리하고 갈무리해야 목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목의 기운이. 그래 축은 다시 말하면 금기를 완전히 갈무리하고 그죠? 갈무리해야 이게 인목이 산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사주 속에 인목이 있는데 내 사주 인목이 있는 사람은 금이 오면 맞죠? 금이란다 인목 축이 오면 내년에 신축년에 축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인목은 무엇이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행동 지향지고 미래 지향지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축이 옴으로 해서 야 옆에 만약에 이 사유축의 금기가 금의 기운이 있다면 이 축의 운에서는 가드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목기가 왕성히 살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이거든요. 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작용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안에 요거는 인목이니까 인목 안에는 병화와 이 봉기까지 있는데 자 만약에 야가 그러면 이 병화라 가정하겠습니다. 병화라 하면 병인이다. 그럼 이제 인성에 해당되는 편인에 해당되니까 그죠? 일단 편인을 본다면 이러면 안 되겠네. 저걸 편인으로 봐야 되니까. 무인 안에 여기 이제 인성이 되잖아 그죠? 병화가 무토한테는 인성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맞죠? 여기는 지금 평관이잖아. 편관 관계가
편관인데 요 안에 지장간에 여기 이제 편인이라는 것이 있죠. 인데 그러면 이게 위에 화가 드러나지 않으면 쓰임이 없습니다. 지장간에 있는 거는 볼 필요도 없다 하고 쓰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만약 이게 이제 걸고 학문으로 써야지고 내 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이제 학문이라면 나는 분명히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참 환경이 안 돼. 혼자 집에 있으면 내가 공부 좀 해야 되는데 뭐 진짜 하고 싶은데 하지만 환경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거기 답답하고 니 좀 뭐 해라고 막 하고 뭘 가기도 하고 뭐 하겠지만 그럼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면 이 글자가 언제쯤 쓰여지는지 아까 이 질문의 요지처럼 쓰여진지 확인을 해. 그러면 그때 쓰여진다. 언제? 자, 지장간에 있는 것이 쓰여지는 것은 충에 의할 때. 그죠? 이 글자가 충에, 신금에 의해서 충이 될 때는 안에 있는 것이 쓰여지기도 한다. 또 두 번째는 그럼 그리고 이제 운에서 줘. 내 사주에 없으니까 운에서 줘. 그 다음에 운에서 오는 거는 아까 이거는 지지의 요 인신의 충부터 큰 거고 지금은 요 병화를 요 지장간에 있는 병화를 끌어낼 천간의 글자 천간의 글자가 합에 의해서 끌어냈었는데 그러면 신이죠. 병신의 합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야 돼요. 만약에 천간의 신이라는 오는 해에 지지의 인이라는 오는 해는 이걸 끄집어내서 쓰여진다는 거죠. 이렇게 제대로 쓰려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미 내 사주 속에서는 이와 같은 인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언제 오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몇 년도에 오는지 대원에서 환경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 건데 제대로 쓰여지려고 하면은 이 운이 올 때 이 운이 천간에 신운이 오든지 글자가 오는 운이든지 지지에 신금의 운이 오는 해에 라든지 하면 위에서 양쪽을 보여지는 거잖아요. 천간에 가서 저기서 잡아서 쓸 수가 있어야 돼. 잡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지지에 신이 왔는데 인신충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쓰여지지만 제대로 쓰여지려고 하면 그걸 천간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어쩌면 내가 다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위에서 이 신이라는 글자가 위에 있든지 이 금이라는 글자가 이거 뭔 거면 경금이잖아. 그죠? 경금이 알지. 질문 이 경금을 이걸 써야 돼. 이걸 써야 되니까. 병화를 쓸 수 있는 화오행이 있든지 같은 오행으로서 협조받는 거거든요. 있든지 이래야 된다요. 그래야 써야지. 합이나 충에 의해서 써요. 무조건 스님 밑에 지금 운이 왔을 때 위에 그 병화나 이런 게 떠 있어야지만이 걔가 확실하게 쓰여줄 수 있다는 거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걸 만약에 지금 지장간에 있는 거는 안 쓰고 있어. 네. 내 마음만 갖고 쓸 뿐이고 안 쓰는데 그러면은 충이 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뒤집어지잖아요. 있으면 만약에 반대로 여기 병화가 하나 더 있다. 그죠? 여기 지장간에 이게 내가 이 속에 있는 이 인성을 영원하는 걸 그대로 쓴다는 거거든요. 내 자격증을 사회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글과 학문을 사회적으로 써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이 와서 충이 딱 때려서 그럼 야는 지지가 딱 땅이 갈라졌으니까 산 위에 있는 거는 땅이 갈라지면 나무들이 땅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한 자연현상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럼 요거는 들어가요. 그럼 그 해는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쓰던 것들이 일시정지하게 그죠? 또 있는 건 진짜 그런 작용을 하고 요게 만약에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럼 이거 언제 써먹는 거잖아요. 그거 하는 거는 자격증 시험 언제부터 공부하겠노 하면 여기 와야 되는 거야. 여기가 충을 딱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해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으로 쓰이게 된다. 그러면은 밑에서 충이 돼서 나왔는데 위에 정관이 안 떠 있어도 그거는 그러면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문제는 뭐냐? 천간에 있지 않은 놈은 내것으로 잡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선생님 그 운에서 천간에 병이 오고 만약에 밑에서 이게 병이 오고 네네. 그럼 만약에 좋지. 대운에서 병이 왔다. 그럼 그런데 상관없지. 밑에서 이제 지지에서 충이 되면 그렇지. 네. 그러면 그 대운의 천간에 변화가 떴다. 네. 그러면 이 늘 이제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늘 환경이 만들어졌는데 시기적으로 내가 언제 성나? 네. 아 근데 세월 그럼 여거 오는 해에 해에. 그럼 그때 이제 제대로 이제 받아서 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아까 질문하신 건 이제 여기 예, 내용이 이제 좀 한 개 해결됐어요. 이렇게 써야지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저 보고 이 뭐라 하는 거야? 이거 지장단에 대해서 오늘 원래 내가 이거 뭐 할 차례죠? 기초 시간에 지금 기초 공부한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저거까지 했잖아요. 저 뭡니까? 음양오행의 상생상분까지 했죠. 네. 태극에서 음양에서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이 오행과 사상을 낳고 그 사상 오행과 사상의 천간과 지지가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다 배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들이 이제 상생상극한다라는 것까지 했죠. 상생상극까지 했고 상생상극을 했고 그까지 했죠. 십승 특징 나타리 74쪽에 대부분 그건 이후고요. 예? 이제 주변에 말씀. 십승의 특징 74쪽 요거 십승의 특징 그 중국까지 기초과정에 아 그래 기초과정에 한번 보실래요? 오행의 상생상극 천간의 물상은 하고 자 이런 건 좋다고 하고 상생상극 합양충파에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럼 상생상극을만 했고 몇쪽이시 상생상극만 했죠. 우리 기초는 지금 두 분만 지금 몇 페이지 어디까지 하신지 모르겠어요. 페이지예요? 예? 몇 페이지예요? 상생상극론은 50 여기 몇 50 쪽? 정도. 그렇죠. 53, 4쪽. 53페이지 자, 기초과정에는 저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 게 음양했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양의 이해, 그 다음에 뭡니까? 음양, 그 다음 오행 제대로 이해하는 거고, 특징, 오행, 그 다음에 사상 했고, 그냥 천간에 열천간 했고 12지지 했고 이것들이 사상과 오행에 다 분포되어 있다는 걸 다 했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예. 목화 토 금수 이거잖아요.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 그 다음에 목국토하고
이거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죠? 예. 뭐 상생상고이고 그러면 목화토금수는 오행이 목화토금수로 상생상극하지만 그 안에는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상과 각 오행에 그죠? 오행에 갑에는 갑의 이제 손가락을 본다면은 엄지 손가락이 보이잖아. 목화토금수로 기운의 정도. 그럼 목 안에는 뭐 일단 목 안에는 천간 12글자 중에 음양이 들어가서 갑과 을이 있고 그다음 지지에는 무슨 인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상생상고 목화토금수는 차례대로 가는 것은 상생하는 것이고 하나씩 건너가서 상극하는 것인데 그 상생상극하는 것이 아까 음양이 목 안에는 천간에는 갑과 을이 있다 했고 지지에는 인과 묘가 있다 했고 이것들이 같이 목이 목생화하면 이것들이 같이 목생화로 따로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상생상공 해놓은 거고 지금 부모님 이해를 하세요. 이 상생상공이잖아 그죠? 책에 그림에 나와 있죠. 그럼 예 그겁니다. 그대로 상생하고 모든 기운이 같이 한꺼번에 장독 안에 여러 개를 담아놔놓고 갖다 옮길 때 장독만 옮기는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을 같이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목생화하고 그래 그죠. 그래 움직이고 같이 이제 그거 한다는 얘기다. 그게 상생상공론인데 그 나무가 불을 생하고 이런 관계를 떠나서 그런 관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책에도 그 내용 기록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 상생상공론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자 이제 여기서는 합현충파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인데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그런 뭐 음양의 특징 했죠. 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오행의 특징적인 것도 말씀드렸죠. 목은 어떻고 저떻고 화는 어떻고 저거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천간의 기운적인 오행과 지지의 현실적인 오행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상으로 표현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것도 각각 특징적인 것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천간 오행에 이제 음양으로 소속되어 있는 갑을병재 무기임신 임계는 각각의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거죠. 목에 배속되어 있지만 음의 목과 양의 목이 특징적인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책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책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상 것도 마찬가지로 사상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사상 다 한 것 같은데 싶었어. 그죠? 네. 했죠? 네. 이거 자꾸 시간만 그런 것 같아서 그냥 한 번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건 사고에 대해서 안 했나요? 내가 지금 자꾸 다른 데서 했는 걸 이어서 했는 걸 착각하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지금 제가 수업 방향이 이렇거든요. 일단 기초 과정에서 지금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기초 과정에서는 쫙 진도를 끝까지 나갑니다. 기초 과정이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건 나가는데 한 번에도 빠지시면 또 못 따라오죠. 나가는데 요걸 반드시 꼭 아셔야 될 것만 제가 전달해드려요. 그 다음에 각각의 오행의 특징적인 것은 중급 과정에서 하면서 보충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과정은 먼저 진도로 쫙 나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 그걸 아셔야지 이제 다른 걸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지의 거는 천간의 것은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좀 뭐 간단한 건 없습니다만 지지에 비해서는 훨씬 더 또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거 다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간의 뭐 10개의 것과 지지의 12개의 것이 서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서로 60갑자가 만들어지던 60갑자가 어떻게 이제 그 활용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청간의 것은 사건 사고가 합형충파의 지지도가 마찬가지지만 청간의 것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10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불병정 무기 병신 빙계 요거 10개다. 요걸 이제 청간에 글자를 하는데 요거 각각 2개씩 음양 이래 해서 먼저 나온 놈은 양이라고 했고 뒤에는 음이고 양이고 먼저 나온 놈은 양이고 뒤에 거는 음이라고 해서 양은 먼저 나와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갑과 을은 목에 배속돼 있다 했고 그죠? 그리고 화, 토, 수 이렇게 했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배속돼 있다. 가장 기초적인 건 목 안에는 갑과 을이 있더라. 그죠? 갑목은 양목도 있고 을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오행적으로 목 오행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 갑자기 목은 시작하는 에너지라 했는데 이거는 먼저 시작하는 게 그런 시작하는 걸 좀 더 끌어나가지고 에너지 기운은 목 시작해서 화 자라나고 토 그게 거기죠. 다시 내려가죠. 여기는 토의 정점이죠. 토의 정점. 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내려가기 여기는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 목에서 출발해갖고 기운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토에서 기운이 그래 결국 여기는 양의 활동성이고 여기는 음의 활동성 시작이죠. 다시 말해 여기 양의 활동성의 끝이고 여기 양의 음의 활동성이 시작이고 그러면 금에 시작해서 토에 시작해서 금으로 과정을 거쳐서 수까지 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수생 목 다시 하는 거고 요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 안에는 갑과 을이 있었고 지금 요 그대로 기운이 열에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정 무기 이런 데잖아요. 무기경 신 개 기운이 이렇게 정간의 기운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죠. 요 10개가. 근데 이렇게 기운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천간의 10글자들이 서로 만났을 때 작용 우리 인간들에게 받는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 어떻게 영향력? 제가 뭐 말씀드린 게 지난번에 내 단체톡도 올렸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이거는 이 우주 대자연의 운동성 자기네들이 우리가 영향받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 사람들 영향을 받고 있나 그건 잘 읽어볼 때는 운동성을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갑이라는 글자는 천간에는 제가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 5번째 만나는 것은 글자와는 극하는 관계에 놓이게 되고 6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하는 관계가 되고 7번째 만나는 글자와 관계는 총하는 글자와의 관계가 된다. 그러니 5극 6합 7충이라고 한다. 그러니 천간의 10글자 중에는 이게 다예요. 이게 이제 우리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적인 것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달리 먹게 한다는 거죠. 변화하게 한다. 어떻게 변화하게 한다고? 자, 번호를 아까 5, 6, 7이라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자 본다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글자는 갑이니까 갑이 1로 보고 두 번째 2, 10글자니까 3, 4, 5,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극의 관계에 놓여 있는 글자는 갑으로 본다면 5번째니까 뭡니까? 무토가 되는 거죠. 그럼 갑은 무토와 극의 관계가 되고
그죠? 갑이 볼 때는 거예요. 갑이 볼 때, 그죠? 무토는 거기에 관계. 을은 또 관계. 그러면 을은 2니까 다섯 번째가 기토네, 그죠? 기토와는 그거요. 그럼 거기란 거, 그건 내가 그거 한다는 것은 선생님 잠깐만요. 네. 요거라 요거. 여기 그거 하는 거라 하고 있는 걸 정지시키니까. 예, 아시겠죠? 그렇게 한다고 해요. 예, 요게 이제 그거 하는 거라. 그죠? 근데 내가 어찌나 하려고 하면 자꾸 못하게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네. 그런 관계야. 중지, 제지시키는 거야. 근데 제가 하니까 선생님 안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사람 수용해 주니까 그거 하는 거야. 수용 안 하면은 관계. 수용할 수 없는 관계가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식사하는데 아버지 식사 그만. 아버지 이 자식이 돌아간다 갈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는 오히려 이 충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관계 내가 그만이라고 했을 때 그 상대는 들어줄 수 있는 관계거든요. 네. 그런 관계가 그게 관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글자 기운이니까 지금 글자를 표현했습니다만 간목의 기운과 나한테서는 우리 간목의 기운은 전부 다 뭐 시작하는 에너지고 이러하지만 봄의 에너지고 뭐 이러하지만 또 누군가에 따라서는 이 에너지가 다른 시작하는 에너지나 같지만 10개의 십성으로 또 분류되어 있어서 달라질 수 나타나는 게 그렇다면 그 글자와 이 글자의 관계는 일단은 갑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운에서 왔다 그러면 무토라는 글자가 내가 갖고 있다 그러면 그 글자는 갑이라는 기운이 오므로 인해서 무토에 내 사주 속에 있는 글자는 하던 일거리 그 지가 하던 짓거리가 자꾸 억제받는다는 거죠. 외압을 받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겁니다. 그런 개념이죠. 다. 그럼 갑은 무토로 했고 그러면 을은 또 다섯 번째니까 아까 이 기토와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병은 또 경금. 어느 김에 하나 둘셋넷 다섯 경금이네 그죠? 네.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그게 관계가 된다. 그 기본 틀은 어디에 있노 하면은 상생상극 그죠? 극 여기 극자라. 이게 극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 목은 누구세요? 목은 목국토 하잖아요. 오행적으로. 목국토 하니까 갑목은 무토를 그겠고 을목은 기토를 그래. 토를 그겠다는 얘기. 요 다섯 번째가 만나는 것들은 다 오행적으로는 극하는 관계에 나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글자끼리 극한다. 극하는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고 합의 관계는 여섯 번째. 야, 육합이라 했으니까 그죠? 합의 관계는 합이라는 거는 만나서 굉장히 좋아진다. 만나서 좋다. 만나서 좋은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결혼하면 음양이 만나잖아요. 음양이 만나서 좋은데 또 다른 결과가 나면 자식이 놓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음양이 만나서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만나서 사업의 동업자가 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보다 합의라는 것은 그러나 결과는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또 다른 에너지의 오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합이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자, 갑은 여섯 번째는 기토죠. 그럼 기토와의 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하면 갑은 기토와 보면 아까 양의 것은 다섯 번째 거는 그렇게 했는데 여섯 번째는 지금 합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 아까 다섯 번째는 이것도 목국토라 따지고 보면. 목국토지만 음양이 다르잖아요. 그 하는 거는 같은 음양이고, 합하는 것은 다른 음양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합의 논리가 되는데, 그래, 이제 갑은 기토를 만나서 합을 한다. 그럼 만나서 합을 하는데, 토에 왕창 빠지더라고요, 토. 그래서 갑기합, 토가 만들어지는데,
갑은 기토를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기토가 남자라면 말하자면 이 갑목이 남자라면 기토가 여자에 해당되는데 내가 여자인데 홀라당 빠져버렸잖아요. 나의 존재는 없어지고 그죠? 기토 행시만 하는 거라. 그리고 기토한테만 왕창 엎어진다는 거죠. 이 토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저쪽에다 갖다 엎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합의를 하더라도 조금 더 내려가면 야가 뿌리를 갖고 있으면 갑은 지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 자 야가 바람을 피는데 여자를 만나면은 원래는 완전히 빠지잖아요. 그죠? 완전히 빠지는데 사대부지만 있는지 뼈대가 있어. 뿌리가 탄탄히. 그죠? 그러면은 어떤 합을 해서 가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갔다가 완전히 이건 어떻습니까? 뿌리가 만약에 갑신이든지 했을 때 이 뿌리가 없을 때 못 내리고 있는데 합을 만나면 완전히 말라가죠. 근데 뿌리를 탄탄히 한 나무는 바람이 시기 불어도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 같은 합이라도 뿌리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근본은 갑기합토의 개념은 합을 하면 갑은 기토에 완전히 빠지게 돼 있다.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 여섯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는 또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니까 을경이고, 그지? 을경의 합은 금으로. 을경의 합은. 아까 갑목은 양의 글자잖아요. 기토는 음의 글자였고, 그죠? 지금은 이제 을목은 음의 글자고, 경금은 양의 글자죠. 그러면 을의 음이니까 을의 여자는 경의 남자를 보면 합을 해서 금을 지향한다. 그러면 나는 아까 이 전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완전히 세 가지에서 헐헐 날아가서 금의 집에 가서 살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근데 만약에 뿌리가 튼튼하게 있다면 그죠? 갔다가 다시 제자리 휘청하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완전히 빠졌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근데 갑기합에 의해서는 토로 완전히 토라는 기운의 왕성이 되고 토로 완전히 하고 을경은 합은 금이로 간다. 합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똑같이 오행이 만들어지는 작용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병은 어떻습니까? 병은 여기 내용은 이제 갖다 보고 이제 만들어지는 오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병은 다시 여섯 개의 육합이니까 병신, 힘, 병신과 병신의 합은 또다시 아까 토금으로 가서는 이제 수라고 해요. 자, 병과 신의 합해 병은 하고 신은 금인데 만나면은 그래서 제3의 오행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 둘이 만나서 목적을 담배는 거죠. 어떤 우리 삼합이었죠. 지지에서는 삼합. 만약에 삼합은 사유축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금에 있잖아요. 이 아저씨하고 만나갖고 목적은 여기다 둔다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와 비슷하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현재 내한테 없는 거지만은 그것에 대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같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에너지에 대한 이 대단히 이 둘이서는 이 둘 관계에서는 여기에 대한 목적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여기 이제 여섯 번째로 더 설명해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이란 것은 그렇다라고. 그죠? 그 다음에 충은. 자, 충은 일곱 번째가 했는데, 어떤 거든지 갖다 놔보면, 자, 뭐 해요?
갑의 충은 7번째는 거야. 5, 5금, 6합, 7충. 그럼 경이네, 그지야? 충이 갑경충이에요.